안녕하세요. 뚜벅이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다크투어 두 번째 국시의 길을 가볼 건데요. 국시의 길은 일제에 당했던 상처의 흔적들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시죠. 서울 남산 아래에 있는 국시의 길, 즉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터부터 조선 신군까지의 전체 지도입니다. 국시의 길, 그 시작은 남산 예장자락의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터입니다. 1910년 8월 22일 세계 챔피언급 매국노 이완용이 일본의 데라우치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다고 병탄조약을 맺죠.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원래 통감 관저가 있던 곳인데 기억의 터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일제에 의해 성접대부로 끌려갔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역사를 잊지 말자는 뜻에서 만든 것이 기억의 터입니다. 19세기 후반 일제는 치밀하게 조선 침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의 어떠한 허락도 없이 조선에 군도를 보내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고 내정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본 공사관과 통감부를 설치하고 날강도 짓을 합니다. 이때 통감부의 우두머리가 살던 집이 바로 여기 통감 관저터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 아픈 역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해 우린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할머니들의 울부짖음이 메아리치는 것 같습니다. 한 할머니가 그린 소녀 그림을 보세요. 주변에 꽃과 나비, 그리고 새들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림만 보아도 할머니의 어린 시절 추억을 고스란히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지난 정부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위안부 할머니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본과 덜컥 위안부 합의라는 것을 해버립니다. 무엇을 위한 합의였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곳은 세상의 배꼽이라는 주제로 꾸며진 작은 공간입니다. 작은 파동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할머니들의 진짜 소원은 바로 일본 정부가 머리를 숙이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날은 올 수 있을까요? 통감부는 일제가 조선 황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남산 아래 설치한 식민통치 준비기구입니다. 통감부는 20여 대 아래 지금의 애니메이션 센터 자리에 있었고, 여기는 통감부의 우두머리가 살던 집터입니다. 참 특이하게 생겼죠? 조선 침략의 앞잡이로 활동했던 하야시 곤스케라는 놈의 동상이 있던 자리입니다. 조선에서 많은 화력으로 동상까지 세워졌지만 해방 후 부서진 동상의 잔해를 모아 거꾸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남작 하야시 곤스케 군상이라 쓰여 있습니다. 거꾸로 새겨진 글자를 바로 세웠으며 옆 사진은 통감 관저와 동상입니다. 통감관저 사진 양쪽으로 큰 나무가 보이죠? 왼쪽이 은행나무, 오른쪽이 느티나무입니다. 자,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죠. 앞 사진에 나왔던 은행나무와 느티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가 나온 사진 덕에 통감관저터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두 나무는 수령 6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적어도 이 두 나무는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겠지요? 기억의 터에서 통감부, 노기신사터, 경성신사터까지 가는 그림지도입니다. 함께 가시죠. 공사 현장이 보이시죠? 저곳이 통감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조선 통치기구인 통감부는 1910년까지 있었고 병탄조약이 맺어진 후에는 총독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곳에 자리하고 있던 통감부 건물 사진입니다. 병탄을 하기도 전이었지만 이미 일제의 마수가 뻗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 통감부 건물 사진입니다. 생각보다 건물이 큰데요. 아마 병탄 준비해 왔던 일본인들이 많아서였을 것입니다. 여기는 리라 유치원과 리라 초등학교 옆에 있는 사회복지법원 남산원입니다.
전쟁 중이던 1952년에 전쟁 고아들을 위해 생겼다고 하니까 역사가 꽤 오래된 어린이 보호시설입니다. 남산원이 생기기 이전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지은 노기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터의 흔적들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조입니다. 물을 담아두던 큰 통을 말하는데 한자가 보이죠? 신사를 지을 때 돈을 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수조의 뒤쪽 모습입니다. 큰 글씨로 세심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마음을 씻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손을 씻고 신사에 참배를 하라는 뜻이겠죠. 정상적이라면 이 부분이 앞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반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주춧돌이나 식탁의 덮개처럼 생겼죠? 지금은 아이들의 의자로 사용되는 것이 고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사가 있던 당시에는 신사 건물이거나 식당 또는 출입문 등에 쓰였던 부재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남산원에는 꽤나 많은 성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첫눈에 봐도 성물들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성물은 별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디선가 떼어낸 듯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받침돌들 역시 예사롭지 않은 돌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마치 바위 속에 석탑의 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멀리서 보면 일정하게 생긴 돌들을 바위에 박아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박아놓은 돌들은 시멘트를 이용하여 촘촘하게 이어붙여 놓은 것처럼 보이지요. 참 낯선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니 가운데 길쭉한 돌에는 한자를 새겨놓은 것이 보입니다. 노기신사의 흔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모습의 돌들은 바로 옆에도 있습니다. 바로 돌들을 모자이크 처리하듯이 박아놓은 모습인데요. 일부러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신기합니다. 노기신사의 흔적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노기신사 실물 사진이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 정작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쓰지 못한 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곳은 숭우여대 운동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입니다. 숭우여대 안에는 경성신사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성신사로 올라갈 때 올라가던 계단인 셈이죠. 이 계단 위에는 또 한 개의 계단이 있는데 같은 모양의 계단입니다. 계단이 시작되는 곳에는 양쪽에서 사각뿔 모양의 기둥이 양쪽에 서 있는데요. 우리나라 계단에는 이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일제 때의 흔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각뿔 모양의 기둥은 주로 일제와 관련된 시설에서 많이 보입니다. 남산 위에서 본 경성신사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죠. 경성신사 입구부터 건물의 모습과 구조까지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사진들입니다. 숭우여대 안에 있는 경성신사터의 흔적입니다. 흔적이 많지는 않지만 경성신사터 이야기 안내판을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안내판에 새겨진 지도와 사진들을 보면 당시 경성신사의 모습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신사의 내부 모습까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숭유대 본관 유리벽에 붙어있는 당시 사진인데요. 경성신사 본관 건물을 찍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신사 앞에서 조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산에 다시 학교를 열 때는 신사 건물을 그대로 교실이나 학교 건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돌 구조물에도 당시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평양에 있던 숭유여대는 1938년 평양 신사참배 거부로 자진 폐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 중이던 1953년 다시 개교를 하는데 당시 조회하는 모습을 찍어 놓은 거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경성신사의 모습을 다시 찍어 놓은 겁니다. 이외에도 성물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대부분 주춧돌처럼 보입니다. 물론 돌마다 용도는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준이 될 만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이해는 어렵지만 틀림없이 신사 건물에 사용되었던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안내판 설명에 의하면 바로 이 자리가 신사가 있던 자리라고 하거든요. 크고 웅장했던 신사의 흔적이 겨우 이 정도 남아있다는 게 놀랍지만 어쩌면 더 많은 흔적들이 땅속에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신사를 세워 조선의 정신까지 말살하려 했던 일제의 간악함이 마치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비록 작은 공간에 남아있는 일제의 흔적이지만 당시를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 성물에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인이거나 조선인이면서 창씨 개명을 한 사람들이겠지요. 그 아픔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후손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숭의여대 전경인데요. 학교가 넓지 않음에도 본관 건물 뒤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까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숭의여대 일대와 그 아래의 일이라 학원 전체, 남산원까지 전부 신사터였습니다. 그 외에 8번궁, 천만궁, 도화사 같은 신사도 또 있었지요. 남산 일대를 완전히 일제천하로 만들려는 마각이 잘 드러나죠. 숭의여대 안에는 안중근 의사 동상이 서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대한제국의 통감으로 있던 이토 히로부미를 중국의 하얼빈에서 암살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토 암살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려고 온갖 악랄한 짓을 서슴지 않던 일본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 후 대한제국을 삼키기 위해 더욱 많은 친일파를 키웠고 내정을 쥐고 흔드는 망동을 일삼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영웅적 쾌거는 일제의 압제에 신음하던 국민들의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총통이었던 장개석은 중국인 100만 대군이 못한 일을 조선인 한 명이 해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중근 의사 동상이 숭의여대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조금 있다가 가볼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관련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숭의학원과 리라학원 일대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신사가 있던 곳이라 했습니다. 비록 일제는 패망하여 떠났지만 그 망령이라도 다시는 이 땅에서 준동하지 못하도록 꾹꾹 밟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중근 의사 동상을 세운 것이라고 말입니다.